네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 교수입니다. 자, 오늘 3월 2일 저녁인데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을 녹화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대해서도 약간 내부적인 이슈 정리해 드리면서 녹화를 좀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영상은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이 한창이죠. 그리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하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지 요런 내용들도 인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방산에 대한 부분 요렇게만 쪼끔 좀 한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정작 지금 코스피가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이 중간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기업 이 수출량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에 뭐 이러한 내용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거니까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또 이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녹화하고 있는 박 교수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술적 분석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가볍게 2 0 원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2 0 원을 지켜내 주느냐 못 지켜내 주느냐. 이게 인제 랠리에 좀 가장 중요한 자리를 보여주지 않을까. 특히나 올라올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거의 한 13만 원, 14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인제 2 0 원에 대한 돌파는 굉장히 가볍게 나올 것이다. 이전부터 제 영상 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볍게 2 0 원을 뚫어내면서 그 이후에 지금 약간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. 그리고 아마 내일 장에서는 이 동시호가 때부터 '호가창에서 장난질이 좀 심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 부분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전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맞습니다. 네.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많은 증권사에서 전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.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익이라든지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AI에 대한 캐파 증가라든지 뭐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 투자가 만들어내는 뭐 인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갭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지면서 약간 '프리미엄이 붙고 있다.'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중간중간 눌림목이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핵 개발에 있어서 그죠? "핵 개발을 좀 하지 마라." 했는데 "싫다. 하겠다."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"오케이.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."라고 하고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.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갈등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죠. 이미 뭐 한참 전부터 24 년도부터 해 가지고 좀 이제 이미 과열된 상태였습니다. 이미 대리전을 넘어서서 직접 충돌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계속해서 인제 올라온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유가입니다, 유가. 유가가 왜 중요하냐?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. 그리고 반도체는 결국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.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글로벌적인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그건 곧 금리에 대한 인하가 늦어진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가 위축됩니다. 그리고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바로 IT에 대한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최근에 또 갤럭시 S26 출시했다고 뭐 인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던데 이 광고에 대한 타이밍이 참 이란과 이스라엘
그죠? 아이러니하죠. 지금 두 개를 묶어 봤을 때.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모든 수요가 전부 다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"직격탄이다."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제 반대 입장에서 댓글도 쓰실 것 같은데 팩트만 짚고 넘어가는 거고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면은 가격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뭐 "유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킨다."라고 하면 금리는 유지되거나 뭐 쪼끔 이제 높아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요. 경기에 대한 둔화가 또 인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부담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제시된다라는 거죠. 이걸 부정하는 거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. 예. 이거는 확실한 팩트인 거고 그렇지만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제가 영상 시작부터 뭐라 그랬어요?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니까요. 근데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죠. 당연히. 눌림목 나오는 거 체크하고 주가 좀 빠지면 매수에 대한 찬스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"공급망에 대한 재편이다."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입니다. 지금 이미 미국과 유럽 전부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노력 중이죠. 돈도 많이 들이고 있고요. 이 상황에서 뭐 만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왜? 이미 잘 만들고 있고 잘 팔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찍어내고 있다 보니 그런다고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? 뭐 아직까지는 뭐 종전은 아니고 휴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두 번째로 좀 이어가 보면은 AI에 대한 수요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AI 수요.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전쟁이 터지면 국방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보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뭐 요런 것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AI와 서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또 인제 HBM 같은 그죠? 고부가 메모리 쪽은 수요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"에너지에 대한 구조 변화다."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쪼끔 의외일 수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전력에 대한 비용도 증가를 해요. 네 실제로요.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기를 먹죠. AI도 그렇고 전력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. 가성비가 좋은. 그죠?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효율이 좋은 제품 즉 고성능과 이제 저전력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가 계속해서 인제 뭐 국가들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인제 요런 것들이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. 이건 삼성전자에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되돌아 나갈 만한 명분은 아직까지 계속 쥐고 있다. 패를 쥐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스크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유가에 대한 상승은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죠?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확대 변동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. 그리고 세 번째는 IT 수요에 대한 둔화 가능성입니다. 이 세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얼마나 빠질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당연히 차트상으로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?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실 때
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. 한 가지. 그게 바로 뭐냐? 유가입니다, 유가. 지금 WTI 기준으로 $9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긴장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고요. 그리고 $100를 넘어간다고 하면 실제 리스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. 이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같이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악재로만 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, 중장기적인 이제 뭐 모멘텀 상승 여력은 살아있다라는 기회로 볼 것인지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얘네들 전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. 근데 전쟁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? 애초에 얘네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애들인데 전쟁이 나고 유가가 어쩌고 요런 것들이 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질 만한 눌림목으로 나올 만한 그런 거냐고요. 이거는 정말 100% 시장에 대한 영향인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저평가 너 지금 고평가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건 약간 모순된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는 결국 사이클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사이클. 지금 시장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 초입이거든요. 음. 근데 이 상황에서 외부 변수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업황이 꺾인 게 아니죠. 꺾인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이벤트성인 하락이다.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은 우리가 이제 뭐 뉴스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좀 삼아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공급망에 대한 재편과 그리고 뭐 AI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고효율 반도체 요런 것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전자에게 중장기적인 제2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가능한 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삼성전자의 실시간 여러 가지 이슈들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달 드리려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제가 지금 이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. 지금은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어서 거의 한 4천 명 가까이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박 교수의 차트 분석 소통방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타점까지도 같이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.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2574-5810 자 이쪽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. 박 교수 개인 연락처고 여러분들이 박 교수라고 문자 3글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망과 모멘텀에 대한 변수라든지 외부적인 변수 있지 않습니까? 내부적인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냥 삼성전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매매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신 거잖아요.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 1분봉에서 5분봉 띄워 놓고 나서 그리고 또 인제 뭐 일봉도 띄워 놓고 주봉 띄워 놓고 여러 가지 또 하위 캔들, 상위 캔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적인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뭐 한 2-3일 만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캔들을 짧게 보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캔들 주기를 짧게 보고 단기 분봉으로 보시면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제가 지금 6만 원부터 여러분들 5월 달부터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5만 원에 매수를 했든 15만 원에 매수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최고점이잖아요. 최고점. 과연 지금의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는 끝은 어디일 것인가? 이렇게 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
꼭 박 교수의 차트 분석 편하게 들어보셔서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인제 매매에 대한 타점까지 전부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이렇게 지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녹화하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 박 교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예 부탁드리고요. 지금 제가 기존에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올려 놓고 이 소통방 초대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2574-5810 이쪽으로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박 교수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전부 다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분석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